다음으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번 대표팀에 꽤 많은 새로운 얼굴들을 이제 선발을 했고, 당연히 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는 전격 이적, 뭐 토트넘으로 18살의 나이, 고교생의 나이로 이적한 양민혁 선수가 있는데, 그 양민혁 선수를 중심으로 또 다른 어떤 선수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고, 또 직접 현장에서 보셨던 느낌이 어떤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공격 라인에 주목할, 어떻게 보면 현재의 그 유럽파 선수들의, 주전 선수들의 좀 백업 자원으로 선발됐고 미래 자원으로 선발됐다고 할 수 있는 엄지성, 이동경, 양민혁 선수를 좀 꼽아봤는데요. 우선 이제 엄지성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엄지성 선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엄지성 선수는 패싱 능력, 그리고 전진들이 미드필드에서 이선 미들 서드 라인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전진성을 가진 선수예요.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도 엄지성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미들 지역에서 현대 축구에서는 견고하게 수비 진영을 갖추고 있는데,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솔로로 돌파할 수 있는 선수를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엄지성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U17 월드컵에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로서 앞으로도 뭐 유럽에서 가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동경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도쿄올림픽 때 워낙 잘해가지고 또 기대도 많았었고, 또 실제로 유럽에 갔는데 가진 능력을 잘 못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아쉬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잖아요. 네. 근데 돌아와서는 또 울산에서도 그렇고 지금 김천 상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이동경 선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경 선수는 미드필드 공격적인 왼발잡이 미드필드 선수로서 충분히 패싱 능력, 그리고 또 돌파 능력이 충분히 탁월한 선수예요. 그리고 득점력까지, 슈팅력까지 갖춘 선수라서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이제 군대에 좀 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찼고 선수를 지도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선수들의 꿈이 뭐 대표팀 선수이기도 하지만 유럽 진출이잖아요. 뭐 지금 현재 뭐 맡고 있는 선수 중에서 유럽 진출을 꿈꾸는 선수들이 많을 텐데, 뭐 엄지성 선수도 유럽에 갔고 양민혁 선수도 유럽에 갔는데, 현재 사실 퀄리티로 봤을 때 이동경 선수도 결코 이제 그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동경 선수가 유럽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돌아왔던 배경엔 좀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점들의 좀 보완점이나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뭐 적응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또 피지컬적인 부분들이 조금 한계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은 이경민 선수가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신체적인 부분들이나 환경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진다면 거기 가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지컬적인 부분. 네. 사실 이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예전에 K리그에서는 사실 신인 선수들이 바로 활약을 하기 어려웠던 게 바로 그 피지컬적인 부분이었잖아요. 특히 뭐 최근에 고교생 선수들이 많이 데뷔를 하면서 좀 아쉽게 좀 내려왔던 이유도 그 몸싸움이라든지 템포를 이기지 못했던 건데, 요즘에는 반대로 이 고교생 선수들이 몸도 안 빌리고, 뭐 몇 년 전에 오현규, 정상비 선수도 그렇지만 지금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기에는 테크니션인데 뭔가 몸싸움도 좀 잘하는 것 같고 힘도 좋거든요. 요즘 선수들이 좀 달라졌나요? 2000년대생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당돌하게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조금 위축되고 프로 무대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위축돼서 자기가 가진 역할들을 잘 못하고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대 요즘 어린 친구들부터 좀 능력을 가진 친구들 보면 굉장히 당돌하게 자기가 가진 역할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양민혁 선수도 그 좁은 공간에서의 그 퍼스트 터치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것들을 강원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득점한 상황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선수들의 이 퍼스트 터치 기술, 여기에 이제 신체적인 그 능력까지도 좀 겸비한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선수들 분명히 뭐 몇 년 단위로, 거의 5년 단위로 요새 선수들이 경향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엔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요즘 좋은 선수들이 많아도 그 중에서도 양민혁 선수가 좀 특별하다고 보시는지 어떤가요? 아무래도 요즘 좋은 선수들 많긴 하지만 양민혁 선수가 특별한 거죠.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K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고, K리그에서도 이렇게 좋은 활약을 통해 가지고 토트넘이라는 빅리그를 갈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정말 기술 좋은 선수들도 많고, 말씀드린 대로 이미 몇 년 전부터도 고교생 나이에 피지컬이 좋은 선수는 등장했는데, 양민혁 선수의 플레이를 딱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 선수가 가진 이거는 다른 선수들이 쉽게 가지지 못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좁은 공간에서 전진적인 패스 터치는 사실 굉장히
탁월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라는 그 압박 심한 곳에서 전진적으로 공을 앞으로 잡아놓는 어떤 그 능력이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었어요. 양명 선수의. 그 부분이 다른 선수들이 하지 못하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능력을 선수들을 이제 훈련이나 뭐 이런 준비를 통해서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가능성을 좀 본다면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중요할까요? 이런 부분. 박스 주변이나 공격적인 상황에서 공을 그 뒤로 잡지 않고 항상 앞으로 잡을 수 있는 본격적인 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훈련에 대해서 많이 한다면 그래도 조금씩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양명 선수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들이 너무 타고난 재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뭐 가르쳐서 좀 끌어올리기 네. 쉽지 않은.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능력들, 잠재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런 본능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가르치는 것보다는 타고난 어떤 그런 능력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선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타고난 부분들 중에 내가 잘하는 특성을 좀 잘 살려서 네, 맞습니다. 본인이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양민혁 선수 같은 정도의 이 빠른 또 좁은 공에서의 전진적인 퍼스트 터치는 거의 드물고 가르치기도 어렵다. 네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양명 선수라는 선수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사실 이제 양민혁 선수가 18살의 나이로 강원FC에서 주전이잖아요. 근데 주목되는 게 이 선수가 전방에서 공을 얻어내는, 그러니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오는 기록도 K리그에서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공격수들, 수비하지 않는 공격수들은 거의 뭐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현대 축구에서는 이제 뭐 공격수라고 해서 수비를 안 하고 수비라고 해서 공격 능력이 없으면은 사실 매력을 느끼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양명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공격수지만 수비를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선수로서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지도자들 그리고 많이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좋은 지도자들 밑에서,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좋은 팀에서 잘 배운 덕분인지, 그리고 또 좋은 성향, 성실한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선수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들을 또 좀 더 잘하고 수비를 잘하는데도 공격도 잘하는 어떤 그런 조금 더 스페셜한 선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 유소년 축구, 뭐 중학교 축구 무대에서도 이 공격 지역의 전방 압박, 이건 거의 뭐 일반적인 트렌드라고 봐야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거의 뭐 하이프레싱을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고요. 하이프레싱을 통해 가지고 상대 진영에서 가까운 쪽에서 볼을 탈취 후에 득점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술적인 구사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명 선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들이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양현 선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새롭게 선발된 선수 중에 가장 좀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발탁이 인천 유나이티드의 최우진 선수거든요. 우리 대표팀이 사실 그동안 뭐 김진수 선수, 홍철 선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레프트백으로 뛰어왔는데 이제는 뭐 김진수 선수도 어느 정도 이제 체력에 좀 힘든 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레프트백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이제 서령우 선수가 레프트백으로 뛰긴 했지만 사실 이 선수는 오른발잡이고 또 양쪽이 다 가능한 풀백 속에서 왼쪽으로 본 거잖아요. 네네. 새로운 얼굴이 필요한 가운데 등장한 이 최우진 선수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우진 선수는 04년생으로 그 평택 진FC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를 진출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고등학교 시절 윙으로 많이 출전했던 선수예요. 공격수로서 많이 출전했고 공격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가 사이드백으로 내려오면서 수비적인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간혹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성향들이 워낙 좋고 경험을 통해서 수비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앞으로 최우진 선수가 공격적인 성향을 잘 살려간다면 현대축구의 사이드백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택 진이 FC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팀이 그 배준호 선수도 배출을 한 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유소년 축구계, 학원 축구계에서 좀 유명한 팀인가요? 유소년 축구에서는 원래는 그 천안제일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 평택 진이고등학교, 진이FC를 새로 창단해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그래서 원래 명문팀이 이제 이름이 새롭게 나온 거네요. 네, 이제 명문팀에서 이적을 하면서 평택 진이FC라는 팀이 생겨났고요.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은 전국대회에서도 계속 우승하는 어떤 그런 독보적으로 상위권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 팀에서는 뭐 특징이 뭘까요? 뭐 좋은 선수들 잘 스카우트 해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경기 방식에서 좀 다른 면들이 있는 건지?
우선은 좋은 선수를 잘 스카우팅을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세계적인 명장들도 첫 번째는 스카우팅이 가장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좋은 선수를 스카우팅을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 좋은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 팀에서 잘 활용하기 때문에 좋은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최우진 선수의 좀 기록을 좀 더 살펴보면 뭐 크로스 패스도 활발하고 또 뭐 양쪽 사이드에서도 모두 공격을 전개하고 특히 이제 가장 큰 장점이 1대1 드리블 돌파다. 뭐 약간 이영표 선수를 떠올리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좀 어떤가요? 뭐 이 선수가 앞으로 대표팀에 좀 주전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보시는지. 뭐 지금 당장은 대표팀 주전 사이드 미드필드로서 활약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공격적인 부분들이나 뭐 크로스 능력까지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대표팀을 이끌 수 있을 만한 큰 제목으로 보여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현 시점에서는 울산의 이명재 선수가 또 이런 굉장히 공격적인 왼쪽 풀백이기 때문에 뛰겠지만 또 장기적인 자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풀백 자원들이 새로운 얼굴들이 좀 안 나오고 있었고 조금은 이제 새로운 선수들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네. 최우진 선수가 비록 이번 대표팀 경기에 데뷔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아마 꾸준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 선수고요. 또 한 명 주목된 선수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팬들이 좀 예상했고 또 기대했던 선수죠. 강원FC가 지금 K리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중심에 양미혁 선수가 있지만 측면 풀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황문기 선수거든요. 오른쪽 풀백 자리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주전이 이용 선수 이후엔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황문기 선수는 좀 어떤 선수인가요? 황민 선수도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그 포르투갈에서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데뷔를 했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 2020년 안양으로 와서 원래는 미드필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네. 2023년 작년에 강원에서 처음으로 사이드 백자운드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황민 선수가 사이드 백으로 포지션 변경하면서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고 가치가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저도 이제 축구 취재를 하면서 그 살펴보고 들었던 얘기 중에 재밌는 게 사이드백으로 처음 축구를 시작한 선수는 없다. 대부분 이제 중고등학교 특히 이제 프로 되기 전에는 다른 포지션을 보던 선수가 사이드백으로 내려온다. 혹은 프로에 가서도 다른 역할을 하던 선수가 사이드백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이건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린 전령대의 그 선수들 중에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은 미드필드나 공격수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축구 지능이 좋고 축구 공격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미드필드를 쓰는데 현대 축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이드백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잘하고 돌파를 잘하고 그런 능력들을 갖춘 선수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사이드로 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뭐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해가지고 이 풀백들이 사실상 이제 윙 역할에다가 중앙 미드필드 역할까지 함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좀 우리 현재 학원 축구계에서도 좀 많이 좀 시도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게 미드필드 자원을 사이드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해서 사이드 백 선수들이 미드필드로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드의 수적 우위를 두고 볼 소유 능력 그리고 수적 우위를 통해서 빌드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드 백 선수들이 축구를 지능적으로 잘할 수 있는 선수를 갖다 놓는 게 지금 현재 학원 축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황문기 선수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자면 좀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황문기 선수는 사이드백 선수지만 공격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볼 소유 능력과 전진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밀드필드에서 들어가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수비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태클이나 볼을 취득할 수 있는 인터셉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양민혁 선수와 함께 대표팀에 왔기 때문에 두 선수가 처음 오면서도 조금 함께 의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원래 대표팀이 그렇잖아요. 어떤 포지션 간에 연결된 선수를 좀 데려와서 훈련 기간이 짧지만 그걸로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문기 선수와 더불어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온 대표팀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그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사실 팔레스타인이 우리에겐 굉장히 낯설고 좀 어떻게 보면은 만만한 팀이 아닐까 싶긴 한데
좀 사실 최근 중동 축구 특히 2단계까지 왔다고 하면은 결코 이제 만만한 팀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팔레스타인이 지금 피파 랭킹 96위로 랭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23위에 랭크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유럽에서 축구를 배우고 기여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점들이 그 팔레스타인이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여유 있게 뭐 4대0, 5대0 이렇게 대량 득점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그 이전에 예선을 비춰봤을 때도 거기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어떤 팀 중에 한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백 라인에 대해서 조금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대표팀 때는 이제 울산에서도 조금 이제 컨디션 난조를 겪었던 김영권 선수가 빠졌었고 이번에 돌아오게 됐는데 수비 라인의 지금 면면을 보면 권경원 선수가 또 부상으로 좀 하차를 하다 보니까 현재의 센터백 구성으로 보자면 김영권, 김민재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한범 선수나 조일미 선수는 경험이 좀 적은 편이고 또 정승현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오른쪽 센터백이니까 왼쪽 전문 센터백은 김영권 선수밖에 없잖아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수비 라인은? 그래도 김영권 선수를 홍명보 감독님이 조금 더 신뢰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뭐 김민재 선수를 활용을 한다면 김영권, 김민재를 활용을 하는 게 그 이번 경기를 가져가는 홍명보 감독님이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팔레스타인은 일단 내려서서 수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김영권 선수가 약간 후방에서 수비 자체 이제 피지컬적이면은 전성기에 비해 좀 내려오긴 했지만 볼 줄기가 워낙 좋은 선수니까. 맞습니다. 그 뭐 카운터어택, 뭐 킥 능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뭐 전진적으로 미드필드를 거치지 않고 스트라이크로 뭐 투입할 수 있는 볼 전방으로 투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김영권 선수는 뭐 볼 소유 능력 그리고 전진 패스 능력들은 확실히 좋은 선수라서 그런 걸 봐서라도 김영권 선수를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실 뭐 여담으로 조금 그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배준호 선수가 원래 최근에 가장 많이 각광을 받기도 했었고 뭐 지난해 20세 월드컵도 잘했고 실제로 지난 6월에 소집됐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경기라고 보였는데 물론 뭐 최근 프리시즌 기간에 스토크시티에서 뭐 경미한 부상이 있었다고 얘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명단 발표 회견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그걸 떠나서 엄지성 선수가 배준호 선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엄지성 선수와 배준호 선수를 비교해 본다면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 특징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엄지성 선수는 뭐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배준호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뽑았다면은 배준호 선수를 뽑았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더 전진적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건 사실이거든요. 배준호 선수가 과거 19대 대표팀에서도 23세에 가서도 거기서도 굉장히 잘했는데 저라면은 배준호 선수를 선발했을 것 같습니다. 배준호 선수가 훨씬 더 공격적인 지금 현재 그 소속팀에서도 경기를 많이 출전하고 있고 그래서 배준호 선수는 충분히 좋은 선수고 엄지성 선수도 좋은 선수지만 저라면은 배준호 선수를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양민혁 선수가 지금 각광받고 있어도 사실 배준호 선수도 이 선에 어디든지 뛸 수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뭐 왼쪽 뭐 세저 스트라이커 오른쪽이 다 되는 배준호 선수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물론 뭐 왼발잡이인 이동경 선수도 뭐 필요한 자원이긴 하지만 누구와 비교해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지 않는데 배준호 선수가 물론 뭐 몸 상태가 그때 살짝 부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큰 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또 경쟁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풀백 자원들 뭐 최우진 선수나 황문기 선수 뽑은 부분들을 얘기 드렸지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결국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 미드필드 자원인데 물론 우리 황인범 선수가 페이노르트에도 갔고 이 선수가 아직 뭐 한창 전성기가 남아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포백 앞에 지금 맨시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로드리잖아요. 사실 맨시티도 로드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기력이 달라질 정도인데 우리 대표팀의 이 자리는 사실 정우영 선수가 대표팀에서 많은 또 팬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없을 때 보니까 필요하구나 느꼈던 것처럼 아직도 정우영 선수거든요. 요 자리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왜 이 자리에는 좋은 선수가 좀 많이 나오지 않는지. 지금 현재 홀딩 미드필드는 홍명보 감독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지션 중에 하나예요. 빌드업을 시작할 때도 그 라울 피아나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빌드업을 하는 경향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1차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드를 홍명보 감독님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그래도 박용호 선수보다는 정우영 선수를 기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홀딩 미드필드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지금 우리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프로팀에서도 조금 많이 희소성이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현재 성장을 많이 못하고 있고 우리 대표팀에서도 저 포지션만큼은 조금 대체할 만한 선수들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뭐 기성용 선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요즘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수비를 정말 잘하는 좀 수비형 미드필더였지만 지금은 이 자리야말로 그 빌드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선수가 지금 학원 축구계나 뭐 현 유망주 단계에서 지금 보시면은 뭐 측면 공격수는 다른 K리그 팀에도 막 수원 삼성의 박승수 선수라든지 뭐 대전 하나시티즌의 윤도영 선수라든지 엄청난 재능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자리는 선수가 안 나오는지. 그런 부분이 저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뭐 사실 저 포지션이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수비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선수 포지션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를 함께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제공권까지도 같이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소유한 포지션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저도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한 것 같아요. 저 포지션이 왜 우리나라에서 잘 성장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저 포지션이 왜 안 나오는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맡고 계신 일동중학교에서는 좀 어떤가? 이 포지션에 좀 확실히 믿을 만한 선수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건지? 저희 팀에서는 조금 기동력을 가진 어떤 홀딩 미드필드를 기용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더블 보란치를 쓰지 않고 원 보란치를 통해 가지고 혼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두 명의 홀딩 미드필드를 세우다 보니까 임무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홀딩 미드필드한테 임무를 좀 더 명확하게 줘서 그 친구가 그 임무 홀딩 미드필드의 역할만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임무를 부여하니까 조금 더 낫긴 한데 저희 팀에서는 그래도 홀딩 미드필드에 볼 배급을 하고 그리고 수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의 성향은 그러면 로드리 같은 그런 전체적인 조율사라기보다는 그 자신의 위치에서의 좀 그 공격 연결 역할만 좀 집중시키는 건가요? 예, 공격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비가 됐을 때는 최후방으로 내려와가지고 파이브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좀 더 안정적인 수비를 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임무를 부여하고는 있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는 이 포지션에서 기대를 받았던 선수가 셀틱으로 이적을 했지만 이제 셀틱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선수 임대를 다니고 있는 권혁규 선수가 있는데 뭐 권혁규 선수라든지 혹은 이 나이대에 좀 주목할 만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을까요? 뭐 최근에는 뭐 아산에 있는 정마호 선수 얘기도 나오고 그래도 몇몇 선수들에 대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긴 하거든요. 이 포지션은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하지만 뭐 두각을 나타내고는 사실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박용호 선수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뭐 댓글을 남겨주신 팬분들도 워낙에 아시안컵에서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좀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은데 하지만 뭐 정작 본인의 소속팀에서는 꾸준히 잘해왔었고 또 본인의 장점도 확실히 있는 선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박용호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임 감독인 크리스만 감독 체제에서 워낙 이제 그 전술적인 그 세부적인 준비가 없다 보니까 실행됐다는 측면도 있는데 박용호 선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박용호 선수도 충분히 좋은 선수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빌드업 능력이나 제공권을 굉장히 갖추고 있는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박용호 선수도 앞으로는 뭐 과거에 조금 부족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광주에서 꽤 기대를 받고 있는 정호연 선수가 3월에 뽑혔다가 또 6월에는 안 뽑혔다가 이번에 다시 뽑혔거든요. 정호연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연령벌침에서 보긴 했지만 이 선수가 이제 미드필드의 모든 역할을 소화할 수 있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어요. 정호영 선수도 솔로로서 돌파 능력이나 공간을 활용한 크로싱 능력 그리고 돌파 능력, 침투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뭐 그런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원볼란치 자원으로 보기 어려운 맞습니다. 예, 원볼란치를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좀 기대를 받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원두재 선수인데 네. 어느새 뭔가 조금 그 기대치만큼의 좀 성장을 좀 못한 것 같아요. 원두재 선수는 지금은 이제 김천에서 뭐 활약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울산에 있을 때 진짜 많이 활약을 기대했던 선수이긴 한데 지금 현재 그만큼 성장을 못해준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좀 어떤 위원들이 이런 선수들이 성장하는데 좀 필요할까요? 이거 좀 기대를 받다가 좀 잘 못 올라온 선수들이 좀 많이 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뭐 가다 보면은 그 친구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직면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은 경험과 그 친구들이 또 뭐 새로운 본인만의 어떤 그런 장점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스스로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스스로 개인적인 어떤 개발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성장했을 때 앞으로 꾸준하게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은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 미드필드 라인의 좀 고민이 좀 가장 우리가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좀 큰 숙제일 것 같아요. 뭐 풀백 자원들을 이제 새로 이제 선발을 했고 또 풀백 자원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대주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 미드필드를 생각하면 사실 그 최근 유로에서도 그렇고 또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스페인 선수들이 확실하게 좀 월등한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도 오래전부터 신체 조건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는 스페인 축구의 좀 방향성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스페인 축구의 좀 방향성으로 가기 위한 좀 방안이 있다면? 아무래도 스페인 축구가 좀 정교하고 세밀한 어떤 섬세한 축구를 요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잠재적으로 그런 섬세한 어떤 전술적인 이해 능력을 많이 요하는 어떤 훈련트 트렌드를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어떤 능력의 어떤 활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전술적 이해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 다양성을 활용한 어떤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술적 이해 능력과 사고를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전술적 이해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양미혁 선수를 비롯한 이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해 능력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수비형 미드필드, 특히 중앙 미드필드 영역에서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일까요? 네, 아무래도 뭐 수비형 미드필드 선수들이 역할들이 조금 제한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성이 조금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포지션 체인지나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공간 활용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은 확실히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위치에서 현재 좀 가장 좀 모범이 되는 선수가 로드리잖아요. 사실 거의 로드리가 현재도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사실 다른 그 많은 나라들도 그 자리에 최고의 선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로드리가 특별한 이유 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로드리는 뭐 공간을 활용한 능력도 탁월하고 공간을 통해서 침투 능력 그리고 그리고 패싱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 공간을 이용해서 볼을 솔로로 가져가는 능력까지도 탁월하다 보니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선수를 찾기는 참 쉽지 않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이제 우리 정우영 선수가 네. 한국의 로드리가 돼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또 선수들이 나이가 있어도 좀 그 선수 생명이 좀 길어졌다 보니까 그래서 이 현재 멤버들이 웬만큼은 본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가요? 정우영 선수 정도 30대 넘어선 선수들의 요즘 몸 상태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도 자기 관리를 최근 선수들이 잘하다 보니까 롱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번 정도는 정우영 선수가 충분히 뭐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 뭐 앞으로 향후 몇 년은 그래도 정우영 선수가 잘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결국에 이제 저희가 다양한 선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포지션별로의 숙제들을 좀 살펴봤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뭐 분명히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의 팀인 것은 맞지만 저는 뭐 3월에 우리가 태국과의 홈경기도 비겼던 좀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고 당장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 정말 완패를 당하면서 탈락을 했던 또 기억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도 방심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기 이제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아주 큰 이제 관심과 기대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준TV는 9월 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 경기,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입중계 이동진 감독님과 함께 정말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전술 분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준TV 입중계로 이번 월드컵 예선전 일정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앞으로 이어질 유럽 축구 경기들, 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 유럽파들의 경기도 한준TV에서 입중계, 그리고 라이브 방송, 그리고 전술 프리뷰도 실시간 소통 방송으로 준비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